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우넷 김영철 파트너와 화상을 통해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 셀트리온 치료제 조건부 품목 신청 임박. 셀트리온 왜 관심주는 자, 지난달 임상 이상 투약을 마친 뒤 안정성과 유효성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거의 다 완전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품목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신청서 제출하면 내년 한 1월 정도 되면은 조건부 품목 승인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셀트리온과 손에 손잡고 긍정적인 투심이 형성될 수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은 투심이 같이 형성되는 기업들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종근당이나 아니면은 대웅, 녹십자 그룹주가 이제 좀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마 2주 전인가요? 이제 12월 초에 셀트리온이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차트상 흐름을 보니까 12월 8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요 코너의 전신인 컨택으로 이제 출연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과연 치료제 관련된 이 백신 관련된 기업들을 어떤 기업들을 더 볼 것인가. 그때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상당히 시장을 강하게 이끌었고, 거기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른 이제 대웅이나 아니면 녹십자 그리고 이제 종근당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움직임이 갑자기 장중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아마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승전 셀트리온이다.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시작한 이 치료제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끝은 셀트리온에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더군다나 이제 그 셀트리온은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지원과 그리고 이제 밀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앞전에 이제 대통령 코멘트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과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승전 셀트리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2주가 지난 뒤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이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많은 기업들이 변동성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전고점 수준에서 주가를 이제 다치고 있거나 아니면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은 기업은 결국엔 셀트리온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아마 그때 출연했을 때 이제 셀트리온이 그날 이제 조정이 나왔었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냐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는 14만 원이랑 13만 원 언더에서는 분할로 좀 가능하다고 했는데, 딱 그 구간 들어가 나와서 결국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쪽으로 수급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을 보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조정 시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장에서 셀트리온을 볼 때 치료제에 관련된 모멘텀을 상당히 이제 크게 보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셀트리온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바이오 베타를 통해서 이 제형 변경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총알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결국에는 합병 이슈까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코로나 관련된 많은 이제 이슈가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변동성 내지 상승률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답은 기승전 셀트리온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업들을 애매한 자리에서 좀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셀트리온을 조정 시에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면서도 가장 좋은 수익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부강약품, 일양약품, 유나이티드 제약, 엔지킨 생명과 크리스탈 지노믹스, 동화약품 등등등이 있는데,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비교 우위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니콜라 주가 급등에 수소차 관련주 투심 개선될까?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가 19% 이상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득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이 개선돼갖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덜 오른 수소차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 김영철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그 JP모건 보고서가 조금 재밌긴 합니다. 이게 이제 그 JP모건 폴코스터 애널리스트가 일단은 뭐 투자 의견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니콜라 주가가 이제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니콜라 목표 주가를 주당 40달러에서 35달러로 어쨌든 그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하면서 투자 등급은 비중 확대를 뭐 유지할 것 이러한 이제 코멘트를 한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표가 하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로빈후드라고도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이 좋은 측면만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제 니콜라 주가가 상당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소 관련된 뭐 일부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괜찮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큰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 관련된 이 정책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처음 시장에 부각이 된 거는 19년이죠. 19년 1월 달에 이제 정부에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요게 이제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고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올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니콜라 이슈 플러스 이제 친환경이 같이 붙으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결국에는 대장주가 먼저 치고 나가줘야 그 외의 기업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쪽 관련된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뭐 하나솔루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태양광이랑 수소 두 개를 동시에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이제 부분들 때문에 약간 이제 뭐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한 내용들을 보면은 태양광 쪽에 한 1조, 그다음에 이제 수소 쪽에 한 2조, 그리고 이제 니콜라 지분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장주가 움직여야 관련된 기업들도 움직임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쪽을 이제 뭐 중점적으로 놓고 시장에서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하나 더 본다라고 하면 뭐 충전소 관련된 그 이제 효성중공업 정부가 이제 그 대형 주단에서는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이제 조금 뭐 빠르게 또는 가장 시일 내에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을 일단 대장으로 좀 놓고 그 외에 이제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이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일단 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향성은 맞다. 그리고 니콜라가 투심을 자극하는 요소를 만들어주는 것도 맞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나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놓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구의 이제 환경 문제를 이제 뭐 환경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이제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청정 에너지원인 이제 수소라고 이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수소 경제 관련 산업에 아주 적극적인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차를 두고 우리 정부도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고 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트렌드를 이제 고려해 볼 경우 수소차가 연 100만 대 이상 팔리는 시점이 향후 뭐 한 10년 안에 이제 도래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슈는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겠고요.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주는 파이널 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코로나 백신 대규모 접종 이후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 그리고 종목은 자, 코로나19 백신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대규모 접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과연 경기가 개선됐을 때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이제 베팅을 해야 될지 김영철 파트너의 뷰가 매우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이미 시장 그쪽 방향성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에서 이제 언택에서 이제 컨택으로 이제 방향을 이미 이제 한두 달 전부터 이제 뭐 진행을 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결국에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미리 끌어당겨와서 이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뭐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보복적 소비,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억눌렸었던 소비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수익성 또는 이제 주가 상승 이유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면서 이미 한두 달 전부터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에서도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 민감주 쪽으로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좀 뭐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지금 신상장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주식시장을 이끌어 왔었던 것도 뭐 바이오 그리고 언택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긴 했지만, 바닥권에서 이제 시클리컬 업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났거든요. 그래서 이 컨택 쪽으로 분명히 좀 넘어가는 흐름에서는 이 컨택 관련된 기업들 바닥권에서 움직임 또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 시장이 컨택으로 갔을 때 추가적으로 뭐 시장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아마 여행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조차도 지금 뭐 근 1년 동안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제 국내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인구들이 사실 여행에 대한 이제 욕구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뭐 백신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이 뭐 부각이 되고 더욱더 이제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축적이 될수록 시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컨택, 그중에서도 이제 뭐 여행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하나투어, 모르투어 이런 기업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여전히 조금 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본다고 하면은 뭐 강원랜드 정도, 이제 뭐 카지노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이제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기업들은 시간이 수익을 주는 부분들이고, 내가 얼마나 이제 기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뭐 여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 뭐 포트폴리오에 일부 좀 담아두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 날 언젠가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졌을 때 그때 이제 수혜를 보는 어떤 업종으로 여행, 소비, 레저 관련된 종목들, 소비 관련된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분야의 1등 기업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1등 기업은 하나투어고, 그리고 저가항공사 이제 1등 기업은 제주항공이고, 그리고 극장 사업 내 압도적 지휘자는 뭐 CJ, CGV고, 그리고 이제 뭐 면세점 쪽에서 이제 압도적 1위 기업은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이 있고, 그리고 화장품 진영에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시장 선두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선두 업체들 중심으로 유심히 챙겨 보다가 좋은 위치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저점 공략하면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김영철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주가 궁금한데, 지난주에 김영철 파트너가 제시해 주신 종목이 이오플로예요. 근데 이오플로가 오늘 아주 멋있는 활약을 보이고 있고요. 이오플로에 대한 리뷰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오플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포인트가 이오 패치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피어그룹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의 플러스 알파로 그때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JP모건 헬스케어 참가, 이게 이제 의료기기 업체로는 약간 좀 이례적인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게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목표가 7만 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한 18%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해서 일단은 수익 실현 이후에 만약에 또 조정이 나오거나 좀 눌림이 나오면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좋은 자리에서 뭐 기업 내용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슈팅에 조금 뭐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제 좀 조정 시에 좋은 자리에서 접근을 해보는 전략이 수익률이나 아니면 계좌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2월 23일 날 김영철 파트너께서 유망주로 제시해 주신 이오플로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상용화 모멘텀 등으로 최근에 오버슈팅 드라마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영철 파트너께서는 좀 다소 부담감이 느껴지시겠지만 제2의 이오플로우를 발굴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을 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가까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5장 공략 후보 1선 공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 앞전에 국내 시장 바이오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사실 임상 선사 관련된 기업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사실 그 제형 변경이랑 플랫폼 관련된 기업, 뭐 대표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셀리버리가 될 텐데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 제형 변경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내년에 바이오 관련된 섹터 중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좀 보는 거는 NK세포 관련된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K세포 관련된 기업들은 뭐 대표적으로 뭐 SCM 생명과학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금 NKX 정도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제노포커스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가지고 상장된 기업들이 좀 많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지노맨 컴퍼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바이오랩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상장되어 있었던 지금 이제 뭐 첨랩이나 아니면 뭐 셀바이오텍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인데, 이 제노포커스도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치료제 임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임상 IND 신청에 대한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모멘텀을 제외하더라도 한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앞서도 이제 뭐 사실 코로나 치료제는 기승전 셀트리온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경구용으로 투약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양미기전 자체가 이 캡슐 형태로 해가지고 경구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 자료를 아마 이제 저도 이제 IR 자료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혹시 방송에 이제 화면이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포자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 경구용으로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임상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치료제의 제형 변경 또는 이제 좀 손쉽게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까지 좀 붙는다라고 하면은 제노포커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뭐 충분히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기업이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입니다. 이 앞전에 사실 코로나 치료제랑 그다음에 효도 관련된 모멘텀을 좀 보여주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뭐 10,000원대 이제에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상품에 대한 매력도도 좀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이탈되는 9,500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차세대 치료제 분야로 뭐 NK세포 치료제, RNA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쪽 분야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김영철 파트너께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임상 모멘텀이 내년 정도 되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제노포커스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